하늘을 올려다보니 밝은 오렌지색 섬광이 보입니다. 잠시 후 주변의 창문이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그러고는 보게 돼요. 머리 저 위에서 불타고 있는 거대한 우주 암석 조각이 지구를 향하고 있는 걸 말이에요. 이것이 표면에 닿으면서 폭발로 인해 거대한 분화구를 남깁니다. 분화구의 깊이는 19.3km이고 미시건 호수만큼 넓습니다. 그 후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의 4분의 3이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약 6,600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밝게 빛난 섬광은 공룡을 멸종시킨 바로 그 소행성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 깊은 벙커에 숨어서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런 벙커는 유용할 거예요. 이미 하늘에 많은 소행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중 몇몇은 지구로 향해서 대혼란을 일으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행성 1990MU는 2027년에 지구와 놀랄 정도로 가까워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구의 중력이 2개의 브루클린 다리만한 크기의 이 바위 덩어리를 끌어당길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이 경우 소행성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결국엔 지구 표면에 충돌하게 될 거예요. 이로 인한 충격은 다른 대륙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충격파를 일으킬 겁니다. 일단 소행성이 지면에 충돌하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너무 밝아서 지구에 새로운 태양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충돌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난 후 열로 변할 겁니다. 충돌 지점 주변의 모든 것에 불이 붙을 거예요. 만약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진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쓰나미 파도를 일으킬 겁니다. 많은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폭발 후에 발생한 먼지가 태양을 가릴 거예요. 세상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만약 먼지가 공기 중에 충분히 오래 머무른다면 지구의 기후는 변할 것이고 지구는 얼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작은 운석이 큰 피해를 입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첼라빈스크 운석을 보세요. 2013년 겨울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우주 암석이 대기로 진입했을 때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은 요란하게 쾅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밝게 타오르는 물체가 초당 약 17.7km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도중에 몇 조각으로 쪼개졌죠. 이건 더 강한 추가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운석이 땅에 부딪히면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폭발로 인한 여진은 5,000여 개의 건물의 창문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추락 지점 주변 6개의 도시의 사람들이 충돌의 여파를 느꼈습니다. 이 운석은 폭이 18.3m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도 소행성 1990MU는 지구를 그냥 지나쳐갈 거예요. 우린 안전해요. 하지만 지구에 접근하는 다음 소행성은 폭이 4.8km에 달합니다. 3122 플로렌스라고 불립니다. 만약 이 거물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지구 표면에서 모든 대륙을 쓸어버릴 수 있어요. 2017년 이 우주 암석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망원경으로도 하늘에서 볼 수 있었어요. 자, 다음 소행성이야말로 염려해야 할 커다란 소행성입니다. 1999JM8. 이건 맨해튼만큼이나 넓어요. 그리고 반가워하기엔 너무 가깝게 지구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 BT4라는 이름의 작은 소행성은 어느 소행성보다 지구에 가깝게 접근했습니다. 2020년 11월, 그건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까지의 거리보다 조금 더 낮은 고도로 태평양 상공을 날았습니다. 그 우주바위는 큰 자동차 크기 정도였어요. 만약 그것이 지구 대기에 진입했다면 땅에 닿기 전에 완전히 타버렸을 거예요. 떨어지는 소행성과 운석은 지구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소행성은 대기권에 진입할 때 불길에 휩싸여 타버립니다. 이렇게 자주 유성우가 쏟아지는 것은 화성 때문입니다. 화성은 태양계의 주요 소행성대에서 멀지 않습니다. 때때로 붉은 행성의 중력이 소행성대에서 소행성을 끌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화성은 그것을 빙빙 돌리다가 마치 새총처럼 지구 방향으로 날립니다. 화성은 불량배 같아요. 우리가 목성의 보호를 받아서 다행이에요.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강한 중력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소행성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우리가 유성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에요. 케레스가 소행성대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요. 이 거대한 우주 암석은
너무 커서 한때 행성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케레스를 소행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마침내 외성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우주 물체는 소행성대 총 질량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 질량의 약 4%에 해당되죠. 만약 지구가 5센트 동전 크기라면 케레스는 양귀비꽃이 크기일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너비가 몇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린 아마 우주 암석을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버릴 수 있을 거예요. 거대한 폭탄을 사용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소행성에 착륙해야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소행성 표면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테니까요. 쾅! 강력한 에너지의 폭발은 소행성을 몇 개의 큰 조각과 많은 파편으로 갈라지게 할 거예요. 작은 바위는 폭발로 방출된 열로 타버릴 겁니다. 또한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거예요. 더 큰 조각들은 대기로 진입하면서 타버릴 것입니다. 이 특이한 유성우를 보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불꽃쇼를 감상할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또 다른 보호수단은 운동 타격 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을 향해 거대한 물체를 보내는 거예요. 또는 무거운 우주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과학자들이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아포피스는 너비가 366m로 지구를 종종 지나쳐 가는데 지구 표면 위 3,571km까지 가깝게 다가옵니다. 이 소행성은 2029년에 다시 지구를 가까이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2036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로 인한 분화구는 너비가 4.8km 이상 될 거예요. 충격 지점 10km 전방에 있는 모든 건물과 지하철 터널이 파괴되거나 심하게 파손될 겁니다. 이 사건은 강력한 지진도 일으킬 거예요. 분화구에서 5km 떨어진 지역에서 자동차 유리창과 주택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날 겁니다. 그리고 충격 지점으로부터 120km 떨어진 곳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건물 안의 가구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한 재앙을 멈추는 한 가지 방법은 육중한 우주선을 만드는 겁니다. 지구로부터 이륙하여 속도를 높인 다음 엄청난 힘으로 소행성에 충돌하는 거죠. 이 충격은 거대한 우주 암석의 방향을 바꾸어 지구를 지나치게 만들 거예요. 또한 소행성을 포일로 감싸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이 반사됩니다. 그러면 태양 압력이 점차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중력 예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경우 크고 무거운 무인 우주선을 소행성 쪽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우주 바위 위로 날아가서 중력으로 천천히 소행성을 더 가까이 끌어당길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로도 소행성이 지구를 지나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구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주의 거대한 렌즈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아마 안경 렌즈로 햇빛을 모아보려고 한 적이 있다면 햇빛이 얼마나 뜨거워질 수 있는지 알 거예요. 이제 한 지점을 향하는 많은 거대한 렌즈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강력한 광선을 소행성에 집중시키면 암석을 녹여 증발하게 만들 수 있고 천천히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행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소행성 표면에 여러 개의 로켓 엔진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행성이 로켓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그 항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떠돌이별은 훨씬 더 큰 위험을 내포합니다. 소행성과 마찬가지로 떠돌이별도 우주를 날고 경로에 있는 물체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태양 질량에 맞먹는 거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 7만 년 전 태양을 스쳐 지나간 두 개의 떠돌이별이 있었습니다. 지구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태양계 외곽에서 약간의 혼란을 일으켰어요.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언젠가는요. 태양 질량의 절반 정도인 떠돌이별 글리제 710이 지금 태양계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외부 소행성대에서 소행성을 끌어다가 지구를 향해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쩌다 한번 볼 수 있는 희귀한 유성과 정기적인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떠돌이별은 우리 세계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평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지나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